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제가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 화랑교차로에 왔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GTX 공사 현장이 보이네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건 고양 창릉 신도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요. 창릉 신도시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인기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보통 하남 교산 신도시가 제일 인기가 좋고, 거기는 이제 강남 3구에 가까운 곳이니까 그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곳을 고양 창릉 신도시를 꼽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3기 신도시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가깝다. 그리고 앞에 보이다시피 GTX-A 창릉역이 생긴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지난 1월에 사전청약 1125가구 했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셌어요. 특히 전용면적 84제곱미터 34평짜리 그건 경쟁률이 165대 1이었고 청약 당첨 금액이 2,400만 원이었어요. 2,400만 원이면 청약 통장이 한 달에 10만 원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21년 청약 통장 부은 사람이 당첨됐다고요. 엄청난 곳인 거죠. 아, 저기가 원흥지구겠구나. 원흥지구. 동일 아파트 보이네요. 창릉 신도시 올 7월에 또 사전청약 예정돼 있죠. 1,500가구. 여기도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셀 것으로 예상되고, 유튜브에 보면 창릉 신도시 극찬하는 동영상이 아주 많아요. 당첨되면 대박 난다 이거죠. 제 유튜브를 쭉 봐오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부동산 분석과는 좀 다르게 분석을 하잖아요.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많이 표하지 않습니까? 이 창릉 신도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창릉 신도시에 대한 생각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창릉 신도시가 2018년 8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1년 전? 1년 반년 전까지만 해도 창릉 신도시의 자정용지 면적이 41만 평으로 알려졌어요. 창릉 신도시가 한 240만 평 되거든요. 자정용지 40만 평이라는 건 전체 면적이 한 18%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넓었다고요. 이제 자정용지가 가장 넓은 곳이 왕숙지구예요. 왕숙 1, 2지구 합쳐서 거기가 48만 평인가 49만 평 됐고, 그 다음 넓은 곳이 창릉 신도시였어요. 대장 신도시하고 계양 테크노밸리는 업무단지 면적이 각각 23만 평, 29만 평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52만 평이죠. 둘은 이제 붙어 있는 곳이니까 같이 쳐서 52만 평 그러는 거고, 이게 단일 면적으로 따지면 창릉 신도시 자정용지 면적이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지난해 11월이구나. 지난해 11월 창릉 신도시 지구계획이 발표되는데 그 문서를 제가 살펴봤더니 자정용지 비율이 9.2%로 확 줄었어요. 상업지역 면적이 0.7%니까 둘이 합쳐서 업무단지라고 합시다. 그럼 9.9%예요. 23만 평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는 처음 발표됐을 때는 자정용지하고 업무단지가 정확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업무단지라고 봅시다. 그게 한 41만 평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23만 평으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죠. 왜 그렇게 됐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창릉 신도시는 면적이 239만 평이에요. 사업비 한 11조 2천억 원, 2029년 완공 목표입니다. 주택은 3만 8천호가 목표고 8만 3,300명 거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주택 유형별로 구분하면 이렇게 돼 있고, 아파트의 경우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5평 이하가 55%,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25평 이하가 한 54%, 이 정도입니다. 주택용지가 23.1%인데 공원 녹지가 38.6%나 돼요. 92만 평. 3기 신도시 가운데 공원 녹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20.7%는 이제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학교, 주유소, 상하수도, 전기공급시설 등 유보지가 5%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업무단지 규모 아니겠어요? 상업시설이 0.7%고 도시지원시설, 이게 이제 업무단지예요. 이게 9.2%. 복합, 주상복합, 공공복합, 여기는 주상복합 아파트. 물론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니까 저층부, 1층에서 3층 혹은 1층에서 5층까지는 상업시설 같은 게 들어가겠죠. 오피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건 이제 주택으로 봐야겠죠. 따라서 창릉 신도시의 업무단지 규모는 전체 면적의 9.9%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 토지이용 계획도 있는데요. 창릉의 업무단지가 23만 6,300평입니다. 전체 총면적이 104만 평인 대장 신도시가 업무단지가 23만 평이고, 계양 테크노밸리가 전체 면적 101만 평인데 업무단지가 29만 평이라고요. 창릉 신도시 총 면적은 대장 신도시나 계양 테크노밸리보다 한 2.3배인데 업무단지 규모는 비슷하거나 계양 테크노밸리보다 좀 더 작다고요. 지난해 11월에 나온 국토부 보도자료인데요. 대장 신도시하고 창릉 신도시의 특징 혹은 주안점, 강조점을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부천 대장 특화계획 이렇게 해놓고 신산업 복합도시, 스마트 교통도시, 수변 테마도시, 입체 디자인 도시의 4가지 특화 전략, 그리고 계양 마곡을 잇는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스마트 교통도시로 조성한다. 명확하잖아요. 부천 대장 특화계획을 보면. 고양 창릉 특화계획을 보면 수도권 서북부 경제문화수도를 개발 목표로 설정하고 청록도시, 경제도시, 포용도시 등 3가지 특화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근데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왠지 주거 환경 쪽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고양시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특례시가 됐단 말이에요. 고양 특례시에 걸맞은 서부권 신산업 기반을 갖춘 경제수도 해놓고 나서는 고양의 새로운 도심 역할을 하게 될 CMD, 중심복합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CMD는 GTX역을 중심으로 업무, 상업, 문화, 공공, 주거 등의 다양한 용도를 복합화하여 주중에는 업무 중심, 주말에는 시민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활력있는 도심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서부권 산업발전 축상 입지이자 경의중앙선 화전역과 고양선 경전철역의 역세권의 계획 예정인 창릉 테크시티는 주거-배움 일놀이의 복합공간으로서 청년주거 창업지원센터, 기업성장센터 등을 조성하여 주거-배움 일놀이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말은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확 안 들어와요. 이 업무단지 특징이 뭔지가. 1. 주거, 여가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구체적인 업종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왠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연결 도시로서 주변과 상생하고 공생하는 포용도시. 고양 창릉 신도시는 고양 화정, 원흥, 삼송,
지축지구 및 기존 취락지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 개발지와 연계한 연결도시 개념으로 상생, 포용, 공생의 가치를 지향하여 개발된다. 연결도시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게 창릉의 특성을 딱 가장 잘 규정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창릉인데 주변에 삼송이 있고 지축이 있고 은평 뉴타운 있고 향동지구 있고 원흥지구 있고 화정지구 있고 행신지구가 있어요. 이들 지구들은 다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에요. 그 가운데에 창릉 신도시가 있다고요. 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창릉 신도시의 이 업무단지는 뭐랄까 이런 광역 업무단지, 광역 일자리라기보다는 이 주변에 있는 이 전형적인 베드타운을 위한 이른바 지역 일자리라고 표현하니까 왠지 뭐 구멍가게 같은 느낌이 드는데 권역 일자리?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쪽 주변이 죄다 베드타운이니까 이 베드타운에게 직주 근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의 일자리, 그런 식의 업무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이제 창릉 신도시에 있는 업무단지예요. 3개가 있습니다. 이 북쪽에 삼송에 가까운 곳이에요. 삼성에 붙어있는 곳이지. 여기가 DNA 파크입니다. 산업특화형. 그 다음에 여기가 GTX-A 창릉역 생기는 곳. 여기가 중심 복합지구예요. 업무 중심형. 그 다음에 여기가 창릉 테크시티.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의 남쪽이죠. 요 바로 밑이 화전이란 말이에요. 화전. 여기는 산업혁신형. 그래서 창릉 신도시의 업무단지는 이 3개 권역이 있습니다. GTX-A 역세권 중심 복합지구. 여기는 뭐 천변 업무 복합, 뭐 고차 업무 복합, 주상 복합 있고 방송 영상 업무, 공공 업무. 요게 이제 CMD의 업무단지 특성이에요. CMD 센트럴 멀티 펑크셔널 디스트릭트. 이게 CMD예요. 중심 복합지구. 여기에는 뭐 도시전망대, 기업사업 공유 오피스, 그 다음에 복합상업 문화, 뭐 이런 게 조성되고, 이제 GTX A역이 있으니까 환승 플랫폼 만들어지고, 고양 은평 간 도시철도, 이 경전철 만들어지잖아요. 고양 서울 은평 간에. 이게 세전역에서 환승하던가? 그럴 거야, 아마 이게. 이게 창릉 테크시티인데, 여기는 크리에이티브 코리도어, 창의 회랑, 민간 플랫폼, 뭐 공공 플랫폼, 산학연, R&D, 뭐 이런 곳이다 이거죠. 경의중앙선 화전역, 역세권이네. DNA, 창릉신도시 북쪽에 있는 거, DNA 파크인데, 뭐의 약자냐면, 데이터, 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에그리컬처 파크, 뭐 요런 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렇죠? 데이터 클러스터,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클러스터 이런 걸 조성하겠다. 이게 DNA 파크의 특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제 창릉 신도시 업무단지 설명을 했지만 요 개념이 확 들어와요? 솔직히 저는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콕 집어서 머리에 이게 어떤 특성을 갖는 업무단지다. 요런 게 확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 마곡, 좌, 계양, 대장 하면 김포공항 하면 명확하잖아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거기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복합 환승 클러스터가 생기잖아요. 김포공항에. 우, 마곡 R&D 센터로 이미 성공한 곳이잖아요. 이게 확고하기 때문에 대장 신도시와 계양 테크노밸리는 어떻게 김포공항 복합개발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개발될 것인가가 명확하게 들어오는데 저는 창릉 신도시 업무단지를 설명하는 LH공사 홍보 동영상을 봐도 대체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업무단지가 조성될지에 대해서 확 저는 들어오지 않는데 제가 좀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가? 저는 좀 확 들어오지 않아요. 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2020년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획을 하기로는 고향 창릉은요, 지능형 의료기기산업, ICT 소재부품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방송영상 산업, 여기에 특화된 업무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어요. 요건 이제 방금 설명한 걸 다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창릉 3기 신도시 유치 산업한 후보군 비교, 요걸 봐도 LH는 BT AI 기반 의료기기 산업, ICT 소재 부품 소프트웨어 산업, 방송 영상 명확하잖아요. 산업연구원은 마이스 산업, 방송 영상 산업, 지능형 의료기기 산업, 바이오 관련 산업, 지능형 ICT 소재 부품 및 소프트웨어 산업. 이거 명확하잖아요. 근데 창릉 3기 신도시 관련 공모 당선안을 보면 첨단 물류 및 첨단 제조, 뭐 여기까지 그렇다고 해요. 근데 1인 미디어 플랫폼, 강소기업 집적화 단지, 중소기업 캠퍼스, 창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팜 앤 미래에너지. 이 앞쪽에서 언급한 이런 산업단지로서의 업무단지로 특성과 비교할 때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왠지 좀 강도가 약해 보여요. 1인 미디어 플랫폼이라 강소기업 집적화단지라든지 중소기업 캠퍼스, 창업 생태계 조성. 저한테 드는 생각은 이 왼쪽 이 두 개 안에 비해서 이 안은 그 창릉 신도시 업무단지가 본격적인 업무단지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주변이 뭐 원흥지구, 지축지구, 삼성지구, 뭐 행신지구, 향동지구 이게 죄다 완전히 베드타운이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베드타운을 좀 겨냥한 그 베드타운에게 뭔가 직주 근접에 뭐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업종, 그런 산업 형태, 고거 용도용 업무단지로 자리매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릉 신도시가 맨 처음 발표됐을 때는 자정용지 면적이 41만 평이나 됐었는데 이렇게 콘셉트가 바뀌면서 자정용지 면적이 24만 평으로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서울 출퇴근이 편한 것에 더. 내 집 앞에 일터가 있고 주변에 공원이 많은 것에 더. 문을 열면 푸른 물과 숲이 있는 곳. 역동적인 도심, 여기에 더. 한적한 타운하우스와 한옥 문화마을이 있는 도시.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이곳은 바로 창릉 신도시입니다. 삼 기 신도시 중 서울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창릉 신도시. 산자락 앞에 물길이 지나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화정, 원흥, 삼성, 향동지구 등 주변 도시들과 인접해 있어 중심 도시로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경의중앙선, 지하철 3호선, 고양 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서울 문산고속도로, 자유로 등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갖췄으며 특히 GTX-A 창릉역에서 강남까지 불과 10분대로 빠른 서울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환승교통 시스템을 갖춘 창릉은 전략 신산업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녹지 네트워크로 연계된 청록도시. 창릉 신도시 관련 LH 홍보 동영상을 봤죠. 거기서 계속 맨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뭐예요? 창릉 신도시는 주거 지역으로서 아주 괜찮은 곳이다. 서울에 가깝고 GTX-A 역이 생기기 때문에 강남권까지 10분 안에 도착 가능하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이게 풍수사상에 입각해서 3기 신도시를 평가하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그 가운데 고향 창릉지구를 이분이 풍수 입각에서 분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릉지구는 사람 살기에 조용하고 안정된 지역이다. 자, 이분이 대장신도시하고 계양 테크노밸리 분석했을 때는 여긴 돈이 몰려드는 곳이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신도시는 본격적인 기업 업무단지다. 그러면서 계양 테크노밸리가 대장신도시보다 좀 더 돈이 몰려드는 곳 같다. 풍수의 입각에서 봤을 때 그 얘기를 하셨던 분이라고.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겠지만 이분은 창릉 이 지구를 돈이 몰려드는 곳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 살기에 조용하고 안정된 지역이다. 즉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야 뭐 창릉신도시 지구계획이라든지 정부의 창릉신도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창릉신도시는 업무단지가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업무단지라기보다는 주거지역으로서의 특성이 상당히 더 많이 강조된, 그러니까 기본은 주거지역인데 업무단지가 좀 플러스된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가운데 자정용지 비율이 가장 낮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풍수의 입각에서 창릉 신도시를 분석한 이분의 의견과 일치를 했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네. 제 그냥 주관적 해석이고 뭐 약간의 뇌피셜도 섞여 있는데 창릉 신도시가 처음 발표됐을 때 자정용지가 41만 평이었는데 현재는 약 24만 평으로 거의 절반가량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창릉 신도시의 업무단지는 왠지 광역 업무단지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배드타운에게 직주 근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뭐 권역 일자리 혹은 지역 일자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무단지로서의 창릉 신도시의 그 특성이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약화가 되고 주거단지로서의 특성이 지금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창릉 신도시인데 여기서 동쪽으로 동남쪽이죠. 4km 가면 상암수색이 있어요. 서북쪽으로 6km 가면 대곡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곡역에서 남쪽으로 6km로 오면 김포공항 마곡이 있어요. 창릉은 대곡과 상암수색의 가운데에 있는 곳입니다. 상암의 업무단지 면적이 18만 평이에요. 이제 수색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업무단지가 늘어날 텐데 수치상으로는 7만 평 확보 가능한데 실제로 개발 가능한 면적은 한 2, 3만 평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암 수색이 다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면 상암은 이미 완성된 곳이지만 수색 역세권 개발까지 완전히 되면 한 21만 평, 2만 평 정도 돼요. 여기가 창릉 신도시가 24만 평이라고 했잖아요. 창릉이 사실 상암수색보다는 약간 더 크지만 상암수색은 진짜 본격적인 광역 업무단지잖아요. 여기 위력이 굉장히 센 곳이잖아요. 서부 측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단지라고요. 그 다음에 대곡역이 있는데 대곡역세권 개발 얘기가 15년 전부터 나왔는데 뭐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나온 이제 구상 단계죠. 구상 단계로 보면 여기가 54만 평 개발이고 그 가운데 업무단지 면적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5만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실제로 사업 들어간다면. 근데 대곡역세권 여기는요, 여기도 진짜 본격적인 광역 업무단지예요. 창릉 신도시 좌우에 진짜 본격적인 광역 업무단지가 있으니까 중간에 위치한 창릉은 대곡과 상암수색을 연결하는 개념의 업무단지가 아닌가. 연결도시라고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연결도시가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주변에 있는 뭐 삼송, 원흥, 지축, 여기 은평, 뉴타운, 향동, 뭐 여기 화정도 있고 행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요 전형적인 배드타운 한가운데 있으니까 연결도시고 또 하나는 상암수색과 대곡이라는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연결도시인 거예요.
이게 창릉 신도시의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릉 신도시는 중심 도시가 아닌 거예요. 연결 도시인 거예요. 서북부에서 진짜 제대로 된 업무단지는 뭐다? 핵심적인 어디다? 상암수색하고 나중에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곡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대곡역은 지하철이 5개가 지나죠. 사람 6개까지 지나게 될 수 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대곡역세권하고 상암수색에 비하면 창릉은 업무단지 면적 자체는 비슷비슷한데 그 업무단지로서의 강도는 조금 낮은 곳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창릉은.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안을 보면요. 2도심, 2부도심 8지역 중심 체계거든요. 2도심이 여기 일산이고 하나가 일산이고 하나가 화정 창릉입니다. 지금 고양시가 여기 일산 있지 않습니까? 일산 여기 엄청나게 개발 중이잖아요. 킨텍스 부근에 고양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제3 킨텍스, 거기다가 JDS 거기가 몇만 평이지? 여기 엄청나게 고양시가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정 창릉을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으로 설정을 했어요. 제가 너무 넘겨짓는지 모르겠지만요. 화정 창릉을 고양시가 도심으로 설정한 건요. 여기 일산과 똑같은 비중으로 육성하겠다는 뜻보다는 제가 봤을 때 왠지 형식적인 것 같은데. 고양시는 연담화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연담화라는 게 두 도시가 행정 경계 구분 없이 살짝 붙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힘이 약한 도시가 힘이 강한 도시에게 종속되게 된다고요. 그래서 서울 주변에 있는 각 지자체들은 연담화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렇게 연담화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화정 창릉이 서울시하고 딱 붙어있는 곳인데 도심으로 설정을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고양시가 연담화 굉장히 안 당하려고 굉장히 신경 쓰는데 왜 이 서울과 붙어있는 화정 창릉을 도심으로 설정을 했을까?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 뇌피셜인데요. 화정 창릉을 도심으로 고양시가 설정한 이유는요. 화정 창릉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으로 설정한 거예요. 일산에 비해서 비중이 훨씬 낮은 곳이기 때문에 형식상 도심으로 저는 설정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항상 이 일산 이제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만 신경 쓰고 이 덕양구 쪽을 신경 안 쓴다는 비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덕양구 쪽도 그러니까 고양시의 동부 쪽도 신경을 쓴다라면서 도심으로 설정을 했으나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창릉 신도시가 업무단지로서의 그 위력은 그렇게 강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도심으로 설정을 해도 일산 안쪽이 상대적으로 밀린다거나 하는 우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화정 창릉을 도심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도심이지만 사실은 진짜 도심은 아닌 거죠. 제가 너무 넘겨집어서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도심이 될 만한 곳은 사실은 대곡이잖아요. 대곡이 정말 위력 강력한 곳이거든요. 지하철 5개가 지난단 말이에요. 지하철 5개가 지나는 곳은 중앙정부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지하철 5개 깔아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클 곳에 지하철 5개를 깔아준다고요. 김포공항에 지하철 5개 지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대곡은 김포공항과 6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요. 여기 김포공항 일대가 엄청난 곳이잖아요. 김포공항 복합도시. 대곡 여기 개발하면 이 둘이 이 엄청나게 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 안쪽 일산 이쪽 후달리게 돼요. 이 대곡이 개발되면. 그래서 연담화를 우려하는 고양시는 대곡은 찰필 개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화정 창릉은 슬쩍 띄워준 거예요. 이건 뭐 너무 음모론적이고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제가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LH의 창릉 신도시 홍보 동영상인데 수도권 서부 경제 문화 수도 창릉 신도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따져본 바로는
이 겉으로 내세운 뭐라고 할까? 이 캐치프레이즈에 사실은 미달하고 있어요. 좀 부합하지는 못하는 곳이 창릉 신도시 같다는 생각입니다. 창릉 신도시는 업무 단지로서의 특성보다는 주거 단지로서의 특성이 더 강조되는 곳이다. 창릉 신도시가 그렇다고 베드타운은 아니다. 분명히 업무단지 24만 평이 굉장히 거대한 업무단지인데 그 업무단지로서 강도가 좀 약한 업무단지죠. 창릉 신도시는 기본이 주거단지이되 완전히 전형적인 베드타운은 아닌 업무단지로서의 특성도 가진 뭐 그런 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창릉 신도시가 뭐 이렇게 자리매김된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 뭐 국토부, LH가 대공역세권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리매김한 게 아닐까. 그래야 이제 창릉 신도시 양쪽에 오른쪽에는 상암수색, 왼쪽에는 대공 역세권 개발. 딱 그 중간에 있는 창릉 신도시는 연결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제 동영상 항상 제 주관적 견해이니까 뭐 길냥이는 저렇게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동영상보다 이번 창릉 신도시에 대한 평가는 그런 면이 강합니다. 제 이제 길냥이의 주관적 해석이다라고 판단하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